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국가자격증 1과제 페디큐어에서 딥프렌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 전 제가 쇼츠 딥프렌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페디큐어 컬러링을 하기 전에는 베이스 바르기 전에 이렇게 토 세퍼레이터를 반드시 끼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 코트까지 다 도포가 된 상태입니다. 컬러링 하기 전에 브러쉬나 컬러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드릴 텐데, 제 프렌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프렌치에서는 브러쉬의 텐션입니다. 브러쉬가 발리는 방향이 있어요. 브러쉬를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손톱에 완벽히 밀착이 되도록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 더 선명하고 날렵한 프렌치 모양을 그리기가 좋습니다. 이런 방향을 그리시게 되면 프렌치 라인이 예쁘게 잘 그려지지 않아요. 이 브러쉬 방향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납작한 부분이 손톱에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 그릴 수 있도록 이걸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패디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네일이 없고 딥프렌치만 있죠. 그래서 딥프렌치의 규정은 바디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그리시면 되는데, 이 루눌라 부분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딥프렌치의 범위가 네일 바디의 3분의 2 정도 그려주시는 것이 가장 예쁜 프렌치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려볼게요. 브러쉬의 텐션을 충분히 주신 상태에서 원코 시에는 무조건 컬러를 이렇게 떠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서 그리면 이런데 다 넘치거든요. 원콧에는 또 되게 정교하게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담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컬러를 빼준 상태에서 텐션을 주시고, 컬러가 너무 없다 그러면 살짝만 묻혀서 이 정도 범위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톱 사이드 월 부분에 브러쉬가 이렇게 일자로 갖다 대게 그리시면 오히려 컬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살짝 사선으로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립니다. 그래야 이 사이드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컬러가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그려보겠습니다. 담궈서 브러쉬를 완전히 컬러를 빼주신 상태에서 이 정도. 라인을 그리고 반대쪽 라인도 그릴 건데, 이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브러쉬 갖다 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컬러는 상온에 나오면서 3, 4초 뒤면 바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끈적거려지게 되니까 브러쉬를 담갔다가 새 컬러로 반드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 맞춰서 그리고 다시 담가서 이때 대칭이 안 맞은 부분, 스마일 라인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컬러를 라인 그릴 때보다는 조금 더 떠서, 너무 많이 뜨시면 안 돼요. 여기 안 바른 부분, 도포가 안 된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리 엣지까지. 자, 이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원콧에서는 이 스마일 라인만 생각하세요. 스마일 라인이 얼마나 대칭이 예쁘게 그려졌는가. 대칭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고 그렸는데도 삐뚤어졌다 그러면 다시 컬러를 떠서, 컬러를 뜬다는 거는 아예 컬러가 없는 상태에, 이렇게 컬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 라인의 아웃라인만 예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일 라인을 예쁘게 그려주고 나머지 도포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 위주로 컬러를 색을 칠해주고, 주변 이렇게 살짝 얼룩진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투콧에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라인을 그려주고 다시 도포를 하는데 라인 그린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여기 라인 그린 부분은 컬러가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농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발려진 부분 위주로만 발라주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발톱에도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가 확 넘쳤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넘친 경우. 이랬을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오렌지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빠르게 긁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긁어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제거하시면은 오히려 더 제거가 안 되니까 컬러가 넘쳤을 때는 즉시 하시던 거 멈추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바로 제거를 하면 이게 싹 제거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오렌지 우드 스틱에 이렇게 리무버를 묻히세요.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투콧을 할 차례인데요. 딥프렌치에서는 투콧이 진짜 중요해요. 이 투콧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컬러를 원콧에서 했던 컬러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뜨셔야 돼. 조금 더 많이 떠서 이렇게, 근데 아주 조금만 뜨는 거지 너무 많이 뜨시면 안 돼요. 빠르게 라인을 한 번, 두 번 빠르게 그리셔야 돼요. 그려져 있는 라인 위에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원콧보단 좀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빠르게 앞뒤로 라인 그려주시고 컬러를 양을 좀 전보다 조금 더 많이 떠서 표면을 전체적으로 내리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결이나 얼룩짐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컬러의 양은 이 정도. 그래서 빠르게 라인 그려주시고 다시 컬러를 떠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자,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컬러가 모자르면 다시 또 뜨세요. 다시 또 떠서 이어서 이렇게. 투콧에서는 후리엣지까지 도포 안 하셔도 돼요. 원콧에서 꼼꼼히 도포하셨다면.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작은 발톱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합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시면 엄지처럼 라인 해주시고 다시 새 컬러를 떠서 해주세요. 저는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컬러를 떠서 전체적으로
결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한 번에 그냥 그리고 발톱이 너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손톱에 프렌치 그리듯이 왔다 갔다 양옆으로만 해도 괜찮으신 분들 있죠. 그렇게 도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톱 길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딥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로 탑을 바르는 것보다 이 칼라를 먼저 이렇게 넘친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 탑을 바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딥프렌치는 칼라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굳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거즈를 말아서 이렇게 리무버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넘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짝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렌지 우드 스틱을 이용하셔도 돼요. 우드 스틱에 리무버를 살짝 붙인 다음에 솜을 이렇게 말아서 솜을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서 이렇게 리무버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탑코트를 바를 때는 저는 이렇게 깨끗한 페이퍼 타올을 두고 브러쉬를 너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주고 바닥에 이렇게 브러쉬를 닦아가면서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 브러쉬에 이 화이트가 묻어서 위에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닦아주고, 그리고 브러쉬는 손톱에 너무 눌러서 힘줘서 바르시면 안 돼요. 가볍게. 브러쉬가 많이 안 휘죠? 막 어떤 분들 바르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눌러서 바르시는데, 그렇게 바르게 되면 오히려 잘 발려진 컬러가 번지거나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딥프렌치 컬러링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시험 규정을 설명드리자면 발톱 바디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프렌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이 깊거나 완만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인 이 라인들이 대칭감을 이루면서 균일한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깔끔하고 예뻐 보이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